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전체 회의와 오늘 사이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등 많은 외교적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모인 이 자리에서 당면한 외교적 과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4쪽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핵심 쟁점에 관한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전후에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근본 회담에서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 경제의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지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 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근본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 정상 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정상 간 신뢰관계와 대화 지속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주재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동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최 부상은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동시에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렵게 살려온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미도출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할 것을 계속 독려해 나가는 한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양측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등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협의 조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긍정적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순한 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기 오염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양자, 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고위급 회담 계기에 중국 측의 미세먼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에서는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 협력 확대 지원 등 미세먼지를 실제 저감하기 위한 협력 사업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도 작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 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 NICCAP을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 협의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환경부, 기상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국 측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올해 예정된 양국 간 경제공동회, 기후변화공동회, 환경협력공동회 등을 통해서 한중 간 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NICCAP을 통해서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오염 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과학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등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이 협의체가 역내 실질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8쪽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와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올해 2월 심해 수색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수거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사고 원인 규명에 사용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현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 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